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민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시흥하늘 휴게소입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이 차 현대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한 번 주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 이게 가능한가? 편도도 아니고 왕복이라니.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이 차의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에 피렐리 P0 올 시즌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비잖아요. 이 차의 연비는 저희는 어차피 고속도로만 탈 거기 때문에 15.9km/L라고 합니다. 대략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이 차가 고속도로에서 15.9km, 게다가 기름통은 50L, 곱해보면 80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편도로 계산했을 때 421km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800km를 조금 오버하는 거리를 가게 될 건데,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시흥하늘 주유소에서 가득 기름을 넣고요, 부산을 찍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 시흥하늘 휴게소에서 가득 주유를 해보고 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 안에 들어왔고요. 출발하기 전에 연비를 최대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돼요. 특히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정들이 많아서 미리 세팅해주고 가면 연비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고요, 차량을 누르면 운전자 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운전자 보조 항목에 들어가 보면 주행 편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간 거리는 어떻게 할 건지, 가속 강도는 어떻게 할 건지, 반응 속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차가 급가속을 덜 해야 되고 브레이크를 덜 쓸수록 연비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연비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 이 차가 멀리서부터 앞차를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하고 가면 그만큼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멀게 설정을 하고요. 가속 강도 같은 경우도 최대한 약하게 해서 내가 급가속을 최대한 덜하고 높은 RPM을 최대한 덜 쓰는 방향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반응 속도도 여기 보시면 설정 단계가 클수록 차량의 가속 반응이 빨라진다. 이 말은 내가 엑셀을 좀 더 강하게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느리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환경 차에 들어가서 관성주행 안내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절약을 위해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제한 시점을 선택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빠르게 떼면 빠르게 뗄수록 EV나 타력 주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설정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공조! 우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엔진 열로 실내를 데피니까 상관없지만 여름철에는 컴프레셔를 돌려가지고 에어컨을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료를 꽤나 소모합니다. 그래서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 공조 연동 자동 제어도 켜고요. 그리고 이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를 켜줘야 내가 느끼는 시원함이 더 극대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도를 더 높인 상태에서 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온도 설정이잖아요. 저희 지금 20도로 돼 있는데 24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버 올리로 가도록 하죠. 드라이버 올리러 가면 우리 PD님 죽으니까 싱크까지 켜서 조수석도 통풍 시트 켜고 오토에다가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투풀 주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구 방향 모르실 때는 여기에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이거 보시면 돼요. 보급 휘발유 넣으면 사장님한테 맞겠지? 풀투풀 주유를 어떻게 할 거냐면, 가득 주유를 했을 때 주유건이 딸깍하고 멈추잖아요.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누를 거고요. 그 다음에도 딸깍 소리가 나면 저희가 정량을 눌러서 리터 단위로 한번 맞춰서 최대한 목까지 가득 넣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딸깍 한번 했고요. 다시 딸깍할 때까지 주유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딸깍했고 정량으로 정량을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주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가. 방금 눌렀는데 딱 멈췄어. 남자라면 깔끔하게 한 방울도 총 3번에 딸깍해서 진짜 목까지 넣었어요. 목까지.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 827km라고 나와 있어요. 827km면 사실 불가능해. 우리가 지금 왕복해야 되는 거리가 842km거든요.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주유 정보를 리셋해 보도록 할게요. 누적 정보 초기화, 지금 주유 후 정보 초기화 됐죠. 과연 한 번 주유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경로는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쪽으로 돼 있어요. 요대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시트를 조절하려고 이렇게 손을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뭘 만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 와, 저희가 최대한 연비 주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른 시간에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출퇴근 시간에 걸려버렸어요. 지금 시간이 6시 54분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됐나 싶습니다. 지금 한 7km 정도 주행했는데 연비가 14가 나오고 있어. 야, 안돼! 14면 우리 못 갔다 와. 지금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바로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꽤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엔진이 꺼져 있습니다. 전기로만 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행 보조가 좀 미덥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HDA1이나 HDA2는 정말 상당한 발전을 많이 일어나서 고속도로에서는 손은 항상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면 어느 정도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엑셀 온오프로 밟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차에다가 내 운전을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 차량들은 연비 주행도 다 생각해서 타력 주행이라든지 연비 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웬만큼은 그냥 맡겨놓고 주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 30년 전부터 자동차를 끌고 다니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차를 측정하는 수치 중에 하나가 엔진의 cc예요. 그래서 예전으로 따지면은 아반떼는 1.6, 소나타는 2.0, 그랜저는 2.4 뭐 이런 식의 약간 고정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이 야 1.6이면 그 아반떼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그 큰 그랜저를 어떻게 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운사이징이 되고 터보가 붙으면서 기존에 있던 그랜저에 들어가는 2.4 엔진보다 훨씬 좋은 출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훨씬 연비도 좋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1.6이 들어갔다고 해서 연비가 낮아진다거나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2.4 엔진이 들어간 것보다 연비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길이 막히면서 모터로만 주행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벌써 17까지 올라왔습니다. 공인 연비보다 1.3km 정도 훨씬 더 높은 수치예요. 요 정도면은 충분히 왕복 가능하지. 그리고 그랜저가 좋은 게, 자 이렇게 손을 떼고 있으면 이렇게 핸들을 잡으십시오라는 문구가 떠요. 보통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토크식이라서 핸들을 움직여줘야만 요 문구가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랜저로 오면서 감응식 센서로 바뀌었습니다. 이 핸들을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문구가 해제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랜저 처음 시승해보는 거 아니야? 어때? 일단 제일 먼저 느낀 거는 너무 넓다. 다리 공간도 굉장히 넓고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이 일렬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상당히 쾌적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패밀리카로 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이 소재, 사람이 자동차를 외관을 보는 시간이 더 많겠어요, 실내를 보는 시간이 더 많겠어요? 당연히 실내를 보는 시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캘리그라피 트림이라서 실내 소재가 좀 더 고급스럽게 들어가고, 천장에도 이런 스웨이드, 굉장히 부드러운 스웨이드가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들 소재감 하나하나 정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급감이 느껴져서 아, 내 차가 좀 고급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랜저가 국내에서 판매량 1위를 항상 차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렇게 땜빵한 곳도 많고 이런데, 이 차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앞쪽에 있는 카메라로 앞에 있는 노면을 보고 감쇄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생각보다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럽게 차가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에는 일반 차량에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컴포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전기 모터가 승차감을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터가 좌우의 토크를 배분하고 이 구동력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위아래로 튀는 피칭이라든지 좌우로 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승차감에 있어서 훨씬 더 좋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 보면 하이브리드를 500만원 더 주고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500만원 정도 값은 충분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외부 소음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창문을 닫으면 조용해. 특히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앞유리, 1열 유리, 2열 유리까지 모두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훨씬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제네시스에 들어갔던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정반대의 주파수를 내보내서 그 소음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동고속도로 노면이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모든 걸 잘 막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 충분하지. 자,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100km, 200km 이렇게 한번 달려보고 중간 지점에서 하차해서 주행 거리 대비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네, 이렇게 중간 지점 낙동강의 성 휴게소라는 곳이에요. 206.1km 주행을 했고 연비가 20.1km/리터. 와,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100km로 달린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정체 구간도 굉장히 많았고 공사 구간도 있고 막히는 구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km, 30km도 주행하고 100km로도 운행을 했는데 연비가 20.1이야. 아니 이거는 공인 연비보다 무려 5km가 넘게 나온 거잖아요. 이거 상당히 놀라운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출발할 때 827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200km를 주행하고 나서 671km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행 가능한 거리가 다 더했을 때 878km. 이 정도면은 우리 왕복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잠깐 쉬고 다시 한번 열심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발할 건데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타고 오다 보니까 틴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3도로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외기 온도가 26도로 내려가긴 했는데 원래는 28도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은 아주 주행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은 거리는 182km라고 합니다. 이거 오면서도 되게 좋아 보였는데 원래 구형 현대 대비 디자인 어땠어요? 여기에 재생 중인 노래 이런 거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재생 중인 노래가 요 아래로 내려가고 요게 전체 지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터치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 내가 지금 전체 중에서 얼마 정도 왔고 내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이고 여기에 요거 완전 안드로이드랑 똑같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처럼 쉽게 조작할 수 있어서 UI나 UX가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해졌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열심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요즘 현대 기아 내비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버스 전용 차선에서 주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기 띄워줍니다. 근데 이거는 티맵도 안 되고 카카오 내비도 안 되고 어느 곳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현대기아만 됩니다.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반자율 주행 관련된 얘기인데 HDA2에 들어오면서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생겼어요. 근데 자동 차선 변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왜냐면 자동 차선 변경을 쓰려고 했을 때 삑삑삑삑 이러면서 갑자기 풀려버리거든. 근데 제가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왼쪽 차선이 비어있는 걸 확인한 후에 방향 지시등을 한 번만 내렸다가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핸들을 잡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굳이 방향지시등을 내린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 넘어온 후에는 알아서 방향지시등이 꺼지고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올려주면 요 옆 차선에 있는 화물차를 인식을 해서 차량의 속도를 줄여줍니다. 내 오른쪽에 있는 차선의 차도 인식해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은 잘 쓴다고 하면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곡선에서 차선 변경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저 앞에 곡선이거든요. 꽤 곡률이 심한 곡선인데 제가 여기서도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켜고 나면 이렇게 곡선에서도 차선 변경을 잘 해냅니다. 이 차선 변경 시스템을 생각보다 안 쓰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 방법만 잘 안다면 이런 것들은 아주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요약, 휴게소, 전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살짝 방법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군위 영천 휴게소 27.1km라고 하면 이 군위 영천 휴게소가 27km라고 남았다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 16.4km가 다 줄어든 다음에서야 이 27.1km가 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거리랑 요 거리를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합쳐서 누가 어떻게 계산해?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합친 거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요거 요약해서 휴게소 어디 있는지 졸음쉼터 어디 있는지 이런 거 보여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2시간 이렇게 쭉 운전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피로도는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반자율 주행 없으면 이 2시간을 내리 운전을 해서 앞에 정면 보고 차선 바꾸고 앞차와의 간격도 맞춰줘야 되고 하는데 반자율 주행 진짜 뛰어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이 19.7km라는 연비가 반자율 주행을 이용해서만 만든 거예요. 제가 발컨한 거 거의 없습니다. 95% 이상 전부 반자율 주행을 사용해서 만든 연비이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이 정도면은 믿어볼 만한데? 발컨이랑 반자율 주행이랑 연비가 그렇게 다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 오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진짜 얘기하면 욕 많이 먹겠지, 1차선 정속 주행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보니까 렉스턴 스포츠 같이 화물차로 등록돼 있는 차량들이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1차선 정속주행 이제는 단속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선 정속주행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30초를 주행하면 안 된다, 1분 동안 주행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안 되고요. 1차로는 항상 비워두는 게 맞습니다. 항상 비워두셔야 되고 반드시 추월 차로로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내가 1차로로 들어간 다음에 추월을 시도하고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2차로로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공식적인 법 규정이에요. 근데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1차선, 2차선 할 거 없이 모든 차선의 주행 속도가 80km 이하일 때는 1차선에서도 정속 주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어길 시에는 이만큼이나 벌금이 나오니까 반드시 규정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남은 170km 아주 열심히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길고 길었다 진짜. 저희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느낀 거, 저 진짜 잘 만든 차구나. 나는 SUV 싫어. 세단을 타겠다 하면 패밀리카로 이만한 차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승차감 너무 좋고 편하고 조용하고 정말 웰메이드 세단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트가 진짜 편하게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랜저에서도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꼭 내가 켜야지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휴식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운전자의 피로감을 확실히 덜어주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차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거나 요철이 있을 때 그 충격을 몸이 그대로 받거나 하면은 그게 다 피로감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 컴포트 드라이브라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편하게 장거리 주행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자율 주행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차 끌고 어디 먼 데 가면 부모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이 부산까지 운전해서 오더라도 그다지 그렇게 피로하지 않은, 그리고 특히나 풍절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느끼는 피로감이 덜어지는 거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세상이 많이 발전했구나. 오래 살고 봐야겠구나. 너무 노인네 같은 소리였나? PD님은 좀 어때서요? 옆에 있었잖아요. 난 잤는데. 와, 도착했다. 부산 경동 오토필드에 도착을 했어요. 자, 저기 보이시죠? 리본카 부산지점 라이브 스튜디오. 저희가 이제 얼마나 주행했는지,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정보를 보시면 385.5km를 주행했고 4시간 50분을 운전을 했어요. 근데 연비는 19.8km/L입니다. 미쳤다. 진짜 어마어마한데, 저희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827km 주행 가능하다고 써 있었잖아요. 지금 486km가 남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870 정도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차의 지금 타이어 공기압이 40, 좀 많이 넣긴 했어. 원래 이 차의 적정 공기압은 33 정도예요. 이럴 경우에는 연비가 조금 더 좋게 나옵니다. 왜냐면 바닥하고 닿는 면적이 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연비가 살짝 더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한 19.8인데 아마 공기압을 조금 더 빼면 한 19.5에서 6, 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희 이따 업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산에서 일정 모두 마쳤고요. 이제 서울로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 중간 점검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총 주행거리가 413.9km예요. 저희가 이 부산에 도착해서 뭐 밥도 먹으러 가고 숙소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28km 정도 시내 주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연비가 19.8에서 19.1km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446km입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한번 쭉 올라가도록 할 텐데, 중간에 가다가 막 서고 그러진 않겠지?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속 주행하면서 HDA2 켜고 한번 안전하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내비게이션 보니까 391km 10시 21분에 도착한다고 나와요. 저희가 올라가는 길은 내려온 길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거리에서는 크게 차이 없다는 점, 이런 설정들도 모두 그대로예요. 23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 모두 켜져 있고 오토는 2단입니다. 저희가 더워서 요거는 꼭 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생하러 가봅시다. 네,
저희는 지금 중간 체크 지점인 낙동강 구미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행 정보를 한번 보면요, 592km 주행했고 8시간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연비가 19.4km/L입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 19.0이었는데 0.4 정도 올라갔어요. 확실히 고속 주행하니까 연비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275km고요. 그리고 저희 내비상으로 보면 215km 정도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이어서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밥도 먹고 왔고요. 운전을 할 건데 저는 안 할 거고요. 우리 MK3가 운전할 겁니다. 자, 가시죠. 연비 운전은 내가 더 잘하지. 저희 이렇게 시흥 하늘 휴게소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신나.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고 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100km로 계속해서 정속 주행을 하고 왔어요. 일단 총 주행 거리는 808km를 운전을 했습니다. 이 808km는 저희가 중간에 한 30km 정도 이렇게 시내 주행을 했고, 나머지 한 770km 정도는 저희가 계속 고속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70km였습니다. 총 10시간 반을 운전했고요. 10시간 반 동안 최종 연비는 19.6km입니다. 아무도 안 기뻐하는 것 같아. 이런 그랜저 같이 5m짜리 대형 자동차가 연비가 19.6이 나온다는 건, 와, 이거는 정말 감탄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차량을 가지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크게 느낀 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랜저라는 차는 대한민국 4인 가족에게 너무 최적화된 차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용하지, 승차감 너무 좋지, 연비 좋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정이 있고 4인 가족이라면 그랜저를 안 살 이유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오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편하고, 옵션이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조수석에서도 요추 받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훨씬 편했고, 동승석도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어서 타고 내릴 때도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뒷좌석은 굉장히 넓어서 아이들이나 뭐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정말 편하게 앉아서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의외인데 오디오가 앞좌석보다 뒷좌석 오디오가 훨씬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팅을 했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면서 총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주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이 그랜저 풀투풀 충전을 통해서 트립상 연비와 또 실제 연비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여기는 보통 휘발유가 1637원이에요 자, 그랜저의 연료통이 5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70km 정도가 남아 있었으니까 46리터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와씨,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 봐. 자, 지금 41리터에서 한번 멈췄고요. 멈췄습니다. 풀투풀로 처음에 했을 때 한 것처럼 정량을 눌러서 다시 한번 끝까지 주유를 할게요. 주유가 완료된 후 반드시 끊어주세요. 남자라면 흘리지 말아야 할 것. 눈물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유까지 모두 마쳤고요. 지금 보시면 43리터가 들어갔습니다. 총 주행 연비가 아까 트립상에서는 19.6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반올림에서 18.8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차 범위 정도 계산을 하면은 아마 대략 얼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18.8km면은 나쁘지 않은 정도,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랜저의 기름통 크기가 50리터 정도니까 가득 주유를 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가 900km는 넘어간다는 점. 이런 거대한 크기의 차가 주유를 한 번 해서 900km를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 근데 여기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875km가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875km는 이 컴퓨터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상치고, 여러분들이 만약 고속 주행만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20-30km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 800km를 주행을 하면서 고속 주행이 거의 95%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는 수치였지, 만약에 시내 주행을 같이 했다 그러면은 800km 조금 안 되게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유 한 번으로 왕복하기 끝까지 잘 마쳤고요. 저희 리본카 사이트에 그랜저 매물 정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